안녕하세요, 모토픽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MD 아반떼 1.6 GDI 차량이 한 대 입고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2012년식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신 상태인데, 차주분이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점검차 저희 매장에 방문을 주셨습니다. 차주분께서 GDI 차량의 그 고질병인 흡기 밸브 클리닝, 그 다음에 연소 실안에 카본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대구에서 여기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 점검을 좀 하고 작업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공회전 부조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조 증상은 없어 보이고요. 점화 텐션이 간헐적으로 무너지네요. 압축 압력은 100%, 99, 99, 100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100%에 비하면 99%가 1% 빠지긴 하지만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피스토닝 파형을 측정한 건데, 실린더의 스크래치는 조금씩 다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린더에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압력은 기통간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요. 다만 실린더 내벽에 이런 부분들은 스크래치가 조금씩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벽이 스쿠핑 현상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연소실 안에 피스톤 상단부에 끼어있는 그 카본 상태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본이 많이 끼어있죠. 피스톤 위에 카본은 많이 끼어있는 상태인데 실린더 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도 심하진 않지만 스쿠핑 현상이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2번 실린더고 3번 실린더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3번) 실린더도 피스톤 위에 카본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3번 실린더도 실린더 벽의 스코핑 현상은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로로 줄도 한 줄 쭉 길게 그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른 시린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시린더는 1번 시린더입니다. 1번 시린더. 피스톤 위에 카본은 역시나 많이 쌓여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는 이 시린더가 얼마나 깊게 파졌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소실 안에 압력을 채워서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가 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영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깊이로 시린더 사이로 압축 압력이 누설이 되는지, 그 압축 압력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검사를 한번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장비는 실린더 내에 압축 압력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게이지가 두 개 있는데요. 왼쪽은 이쪽으로 에어를 집어넣어서 실제 에어를 주입하는 값이고, 오른쪽은 요 관을 통해서 요거를 제가 연소실 안에, 즉 플러그에다가 꽂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호스를 타고 압력이 유지가 되면 상대적으로 왼쪽 게이지 값과 오른쪽 게이지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늘이 왼쪽 게이지가 12시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 게이지도 12시 방향까지 가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차가 피코 스코프상에서는 압축 압력은 정상으로 나왔어요. 물론 100%, 99%지만 그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린더 그 피스톤 파형을 검사를 했을 때 스크래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니까 4개 기통 다 스크래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스크래치 정도를 가지고 어떤 차는 연소실, 즉 피스톤 안에 카본 제거만 해서 타도 되고, 어떤 차는 이미 많이 끓였기 때문에 연소실 클리닝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 건데, 영상에서 보는 그런 스크래치가 세로로 줄이 생겼지만 그 깊이를 갖다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스톤, 즉 연소실 안에, 그러니까 압축 압력 상태에서 압력을 채운 상태에서 그 스크래치가 있더라도 그 옆에 틈새가 깊으면 이 바늘이, 오른쪽 바늘이 압력이 떨어질 테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바늘이 똑같이 두 개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피스톤이 보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합니다. 그러면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행정은 압축 행정과 폭발 행정에서는 밸브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압축 행정 때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올라가기 직전, 중간, 실린더 스크래치가 중간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피스톤을 완전히 탑으로 안 올리고 피스톤을 절반 또는 절반 약간 위에 정도 위치를 시켜놓고, 즉 스크래치가 많이 간 그 부분에 위치를 시켜놓고 이 압력을 채워볼 겁니다. 채웠을 때 왼쪽 압력 대비 1대1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12시 방향에 압력을 넣으면, 12시 방향까지 압력을 넣으면 오른쪽도 12시 방향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린더마다 조금 편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값은 1번 시린더 기준으로 아니면 2번 시린더 기준으로 4개 다 그 평균치가 비슷하면 엔진 압축 압력은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4개 중에서 3개는 괜찮은데 1개 기통이 만약에 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연소실 클리닝이나 흡기 밸브 클리닝은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엔진을 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게이지 요거를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압력을 올리면 왼쪽으로 지금 압력이 올라가죠. 그런데 오른쪽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에어가 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막으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미세하게 새면 제가 조금만 열어볼게요, 손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샌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스톤이 2번, 3번이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행정은 압축 행정과 배기 행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이 압축을 하면 3번은 배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다가 먼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에어를 집어넣게 되면 피스톤이 압력이 계속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못 돌아가게 크랭크 샤프트를 잡아야 돼요. 자, 채워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채워보겠습니다. 자, 왼쪽 게이지 50까지 압력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 20%, 40%, 60%, 80%, 10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니까 초록색 게이지와 노란색 게이지 저 경계가 40%니까 여기가 50%, 한 50, 한 3% 정도라고 보죠. 현재 2번 실린더입니다. 2번 실린더는 압력을 50psi 주입했을 때 53%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요 기준으로 다른 실린더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 테스트를 다 하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올라가죠. 아까 50psi, 왼쪽 게이지를 50psi 주입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2번은 50psi 주입했을 때 53%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52, 53 근사치에 가죠. 2번 대비 4번도 얼추 근사치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2번, 4번 실린더는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나머지 1번하고 3번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에 채웠습니다. 주입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50psi 주입을 했습니다. 3번 실린더. 그런데 2번, 4번 실린더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죠. 2번, 4번은 50psi 압력을 넣었을 때 오른쪽이 53%, 52% 언저리에 있었는데 얘는 한 55%, 56%, 55%, 56% 사이에 바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한 2, 3% 정도 2, 3% 정도 압력 편차가 좀 있죠. 3번 실린더는 2번, 4번에 비해서 3번 실린더는 조금 압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마저 1번 실린더 마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번 실린더입니다. 압력을 주입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1번, 2번, 4번은 50psi 주입했을 때 1번, 2번, 4번 실린더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죠? 그런데 3번 실린더만 50한 6%, 그러니까 1번, 2번, 4번에 비해서 3번 실린더가 한 2%, 3% 정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압력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시험 방법은 실린더에 스크래치가 가 있는 걸 내시경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정말로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준치를 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크래치가 생겼다 해서 무조건 압축 압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스크래치 정도가 영상으로 카메라나 뭐 어떤 영상 장비로 확인했을 때 그 스크래치 난 정도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스톤을 압축 행정의 절반 정도, 탑까지 안 가고 절반 정도 위치시킨 상태에서 4개 다 상대 평가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시린더에 상처가 났는데 이 수리를 해서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 차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긁힌 자국도 있고요. 하지만 압축 압력은 피코스코프에서 보셨듯이 100% 시린더가 2개, 99%가 2개입니다. 압축 압력 이상이 없다는 거죠. 압축 압력은 이상이 없지만 피스톤 파형을 측정했을 때 시린더에 노이즈가 있어서 제가 내시경 검사를 했던 거였고, 그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시린더에 스크래치가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데미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영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테스트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연소실 클리닝하고 흡기 밸브 클리닝을 해도 되는 차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 작업 방향은 연소실 클리닝, 흡기 밸브 클리닝, 점화 코일 교환, 점화 플러그 교환, 그리고 엔진 플러싱 한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했습니다. 흡기 포트 안에 한번 들여다 볼게요. 1번, 2번, 3번은 밸브가 조금 열려있는 상태고요. 4번, 이 차도 가물이 많이 끼어있죠. 1차 호두가루로 밀어내고 안에 밸브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 차 호두가루로 안을 다 밀어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아직 그냥 있습니다. 4번도 호두가루로 클리닝 하기 전하고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클리닝을 다 끝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흡기 밸브 클리닝을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했는데 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고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됐죠? 원래 흡기 밸브 클리닝 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흡기 밸브 클리닝 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연소실 클리닝 약품입니다. 오늘 이 약품을 주입해 놓고 하루 불린 다음에 내일 아침에 불어난 정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연소실 안에 약품을 넣어놓고 갔는데 한번 석션해 보겠습니다. 이 차도 시커멓게 많이 불어나 있죠. 이제 연소실 안에 들어있는 약품을 다 배출하고 클리닝을 다 마친 다음에 피스톤 상단부에 카본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는지 내시경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커멓죠? 자, 연소실 클리닝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 보시고 있는 요게 피스톤 연소실 클리닝 하고 나서 상단부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많이 깨끗해졌죠? 처음에 피스톤 위에 그 카본 클리닝 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이랬던 것을 클리닝 하고는 이렇게 변했어요. 많이 깨끗해졌죠? 요거는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입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다 빼내고 고무로 잰 요런 가스켓률은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ETC도 클리닝을 전부 다 해서 조립을 합니다. 보시는 이 제품은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는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화 코일이거든요. 코일도 촬영이 좀 돼서 일단 차주분하고 말씀을 나눈 끝에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는 교체를 합니다.
깨끗하게 교환되었죠. 오일 색깔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연소실 클리닝 후에는 반드시 엔진 플러싱을 한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셔야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완전히 우유색입니다. 우유색. 왼쪽에 보이시는 게 브레이크의 그 신유입니다. 신유는 투명한 색깔인데 지금 오른쪽에 배출되는 요 색깔은 지금 우유 색깔입니다. 브레이크의 교환 작업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요게 차에서 나온 거고,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투명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차 출고 후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상태 같아요. 원래 브레이크 오일 교환 주기는 미니멈 3만에서 4만 킬로가 가장 적당하다고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깨끗하죠? 브레이크 교환 작업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이 차량은 대구에서 방문 주셨는데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그런 검사 방법을 오늘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MD 아반떼 1.6 GDI 엔진 흡기 밸브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점화 플러그 교환, 점화 코일 교환, 그리고 브레이크 액 교환, 엔진 플러싱,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